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인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버터입니다. 자,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터와 비교해서 이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하나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컨버터가 보기 컨버터. 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데 사용하는 장치고요. 이제 반대로 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예요. 자, 반대로 직류를 이렇게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인버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준다.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22번. 어느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전압 및 전류의 시료값이 각각 50V, 3A이고 역률이 0.8이라면 무효 전력은 몇 바인가? 자, 보세요. 자, 무효 전력을 물어봤네요. 무효 전력. 그럼 여기서 무효 전력을 이제 구하려고 하려면, 자, 지금 문제에서 역률 나왔죠, 역률. 그래서 무효율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율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항상 1이 나오거든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무효율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1 마이너스, 자, 역률이 0.8이라고 했죠? 0.8. 0.8의 제곱을 빼주면 0.6이 나와요. 사인 세타의 값이 0.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무효 전력 PR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VI 사인 세타. 이게 무효 전력이에요. 자, 뭐 전압값은, 자, 전압이 50V라고 했고요. 50V.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가 3A. 그리고 무효율이 0.6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90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90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 23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전기는? 자,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적합한 계전기는, 자, 뭐가 있어요? 비율 차동 계전기와 그리고 브홀츠 계전기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에 차동 계전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VD는 몇 볼트인가? 단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회로를 이제 보시면은, 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그 전압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지금 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방향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다이오드는 어떤 방향이 순방향이냐?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게 순방향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통 상태가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흐르지 않겠어요? 저항값이 크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저항값이 있지만 여기에는 완전 도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저항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서 요 24V가 어디에 걸리냐? 다 여기에 거의 다 걸린다는 거죠. 다이오드에. 그죠? 도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24V가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다이오드에. 이 저항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24V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25번.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로 P 제어라고 하는 것은 P. 여기서 이 P가 바로 비례를 뜻하는 거예요. 비례.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비례 제어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억제하는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의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제어. 그리고 4번의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바로 간헐 현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제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P 제어라고 하면 이것은 딱 나와야 돼요. 비례 제어라는 거, 비례. 그죠? P는 비례예요. 자, 26번입니다.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정리할 경우 출력은, 자, 출력 값을 지금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논리식을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논리식이냐면은 x는 1 플러스 a 곱, 그 다음에 1 곱 a가 되고요. 그리고 곱 a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먼저 보세요. 여기. 자, 이거는 출력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자, 보세요. 이건 논리의 곱이죠. a가 0이면 0 나올 거고요. a가 1이면 1 나오겠죠. 논리의 곱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는 논리식이 출력이 a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a의 값이.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a 곱 a 바가 되죠. 그쵸? 근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를 또 보세요. 이거 출력값 뭐가 나와요? 출력값? a와 a 바의 곱이에요. 그럼 a가 0이면 a 바는 1이고 a가 1이면 a 바는 0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에요. 0. 그죠? 0이니까 이 출력값은 0이 돼요. 0 무조건. 얘는 무조건 0입니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0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a 곱 0이네요? 논리의 곱이죠. 그죠? 논리의 곱인데 여기가 항상 0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0인 거죠. 0. 출력값은. 그쵸? 그래서 이 논리식은 a가 1이든 a가 0이든 무조건 출력은 0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7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자, 역률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회로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코일과 콘덴서가 이렇게 자, 병렬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임피던스 값을 보시면 여기는 4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3옴. 그리고 여기가 6옴입니다. 6옴.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역률을 자 구하는 거예요. 역률. 그럼 역률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률 임피던스 분의 자 R로 구할 수 있어요. R.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R이죠. R. 저항 R. 그죠? 여기는 L, C, RLC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구할 거는 바로 이 임피던스를 먼저 구할 겁니다.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하시냐면 임피던스는 지금 이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저항값은 4옴이고요. 여기는 지금 3옴과 6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인덕턴스고요. 이거는 이제 커패시턴스. 근데 여기 커패시턴스는 부호가 마이너스의 부호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 부분은 얼마 되냐면 3 마이너스 6이 돼서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J 3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죠? 그래서 3 빼기 6을 해주면 마이너스 J 3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게 병렬이니까 여기 4옴과
마이너스 J3호. 그러면 두 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면은 4 마이너스 J3이죠. 4 마이너스 자, J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더한 거. 더한 거분의 곱한 거. 더한 거분의 곱한 거.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J12. 마이너스 J12가 되는 거죠. 곱해주면. 그렇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분모를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의 켤레 복수수를 곱하는 거예요. 4 플러스 J3 여기도 4 플러스 J3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죠? 자, 곱해주시면은 이 분모는 뭐가 되냐? 4의 제곱, 잘 보세요. 4의 제곱,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J제곱의 9가 되죠? 근데 이 J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플러스 9. 여기는 16이죠. 16. 4의 제곱 16. 이렇게. 그죠? 16부터 여기 9가 되는 거예요. 분의, 이거 곱해보세요.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J48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 J제곱의 36이죠. 그죠? 근데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된다고요. 플러스. 이렇게. 그럼 36 마이너스 J48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25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1.44 마이너스 J 1.92가 돼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1.44의 제곱 더하기 이겁니다. 1.92의 제곱 분의 R. 여기 R이죠? 1.44.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은 임피던스 Z에서 이게 뭐냐면 R-JX가 되는 거예요. X. 그때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게 이 R 값이 들어간다고요. 이 R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R 값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임피던스에서.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0.6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0.6이 나옵니다. 답은 2번. 28번. 변압기 기름의 요구 특성이 아닌 것은? 네, 변압기 기름이에요. 기름의 특성이 아닌 거. 자, 1번. 인화점이 높을 것. 어때요? 맞죠? 인화점이 높아야 어때요?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이는 높아야 돼요. 다음 2번. 점도가 클 것. 자, 점도가 크다는 거는 어때요? 끈적끈적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기름은 끈적끈적한 것이 아니라 좀 묽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점도는 작아야 됩니다. 3번, 절연 내력이 클 것. 당연한 거고요. 4번, 응고점이 낮을 것.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점도는 크면 안 되고 점도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29번.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변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거예요. 변위를 임피던스로. 자, 1번에 가변 저항기, 2번 용량형 변환기, 3번 가변 저항 스프링, 4번 전자 코일. 자, 보세요. 이 가변 저항기 같은 경우는 그 저항값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저항값을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화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게 가변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맞는데 4번에 전자 코일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나 전류를 변위로 변환시켜주는 게 바로 전자 코일입니다. 그래서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번의 전자 코일입니다. 답은 4번. 30번. 4옴의 저항을 가진 100mA의 전류계에 2옴의 분류기를 접속한 경우 최대 몇 mA까지 측정이 가능한가? 자, 이거는 이제 분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측정 가능한 최대 전류를 이제 물어봤는데, 자,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최대 측정 전류값이에요. 최대 측정 전류값. 그때 요 I의 값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류계의 지시값이에요. 얼마예요? 지금 100mA라고 했죠. 지시값이 100mA. 그러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100mA니까. 자, 곱하기 여기에 1 플러스 요 RS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요 RS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분류기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옴이 들어가고요. RA라고 하는 거는 내부 저항값. 얼마? 4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은 0.3A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미리암페어 물어봤잖아요. 미리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바로 1000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1000. 그죠? 1000을 곱해주면 단위가 미리암페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얼마가 돼요? 300 미리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미리암페어. 답은 2번. 다음 31번. 교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파크 주위. 파크 주위. 파크가 공원이죠, 공원. 예, 공원 주위입니다. 공원 주위. 그래서 이 병렬 운전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그 다음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리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그리고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그래서 파크 주위로 암기를 해두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제 보기 4번에 발전기의 용량이 일치하는 것 해당 없는 거죠. 발전기의 용량 일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32번. LC 회로의 직렬 공진 조건. 자, 공진 조건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32번. 자, 공진 조건이에요. 공진 조건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 할 때? 같을 때예요. 공진 조건은 간단해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바로 공진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그 다음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둘이 같을 때. 그죠? 같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XL-XC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일 때 바로 공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 33번. 전기기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잘 보세요. 전기기기의 철심을 자, 규소 강판으로 뭐 한다? 성층. 쌓는 거예요, 성층. 그럼 여기서 1번에 히스테리시스 손의 감소다. 이것은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와류 손의 감소는 바로 성층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층. 그러면은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서 성층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썼어요. 그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바로 철손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규소 강판으로 성층했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철손의 감소가 되는 거죠. 철손의 감소. 답은 4번. 다음 34번. 그림에서 스위치 S를 개폐하여도 검육의 G의 지침이 흔들리지 않을 때 저항 X의 값은 얼마인가? 단, 그림에서 저항의 단위는 모두 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34번 문제는 이제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휘스톤 브릿지 회로.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휘스턴 브릿지 rel레인데 이제 가운데에 요게 이제 검류계가 있어요. 검류계.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 자,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겠죠. 그죠? 그때 이 저항값이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100옴이고요. 여기가 125옴. 그리고 여기가 X라고 했습니다. X. 그때 이 스위치를 닫아도 이 검류계의 지침이 0이래요. 0. 무슨 얘기냐면 이 스위치를 다 닫았을 때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자, 어떨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브릿지 회로가 평형. 그죠? 평형이 되었을 때. 그럼 언제 평형이 되냐? 바로 평형이 되는 경우는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 또는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죠? 마주보고 있는 저항값의 곱이 뭐 할 때? 같을 때. 같을 때 이 브릿지 회로가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맞죠? 그래서 식을 이제 풀어보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X와 10 곱하기 125, 10 곱하기 125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죠? 그때 이제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구해? X는 100분의 10 곱하기 125가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12.5가 돼요. 12.5. 그러니까 여기죠. 이 저항값이 12.5옴이 됐을 때 평형이 된다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5번. 인덕턴스의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인덕턴스의 측정이에요. 1번에 맥스웰 브릿지법, 2번 쉐링 브릿지법, 3번 헤비사이드 브릿지법, 4번 헤이 브릿지법. 자, 이 중에서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그런 브릿지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2번이 뭐예요? 쉐링 브릿지법 같은 경우는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브릿지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36번.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간선의 굵기. 자,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가 아닌 것. 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허, 기, 전. 자, 허, 기, 전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허, 기, 전.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허는 허용 전류. 기는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은 전압 강하.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예요.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 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허용 전류, 2번에 전압 강하, 3번에 전선의 기계적 강도, 4번 절연 내력. 그죠? 그래서 절연 내력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7번.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 방식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단상 반파식. 자,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 단상 전파. 그리고 삼상 반파. 그리고 삼상 전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동률과 맥동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맥동률이 있고요. 그 다음 맥동 주파수가 있어요. 그때 이 크기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맥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삼상 전파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작고 그 다음 삼상 반파, 단상 전파, 단상 반파. 위로 갈수록 맥동률은 커져요.
그런데 반대로 맥동 주파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커져요. 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삼상 전파의 맥동 주파수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 방식을 물어봤잖아요. 맥동률이 가장 적은 거니까 삼상 전파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답은 4번이에요. 38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명칭은? 자, 이건 어떤 게이트, 어떤 회로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간단한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겁니다. 이게 어떤 회로, 이게? 이게 엔드 게이트. 그죠? 이건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 그죠? 여기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거. 자, 이거는 어떤 회로예요, 이건? 이거는 오화. 그죠? 오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낫 게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버블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버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회로예요? 이거는 낸드 게이트죠. 자, 여기에 버블이 이렇게 붙어요. 버블. 똑같이. 근데 이거는 노아 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8번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논리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다음 39번. 60mm 헨리의 코일에 전류가 10초간 5A 변화되었다면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mV인가? 예, 유도 기전력을 자 물어봤어요. 보세요. 유도 기전력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는 공식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면 유도 기전력 E는 L 곱하기 바로 DIDT입니다. DIDT. 이게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자 공식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60mm 헨리의 코일에, 그죠? 인덕턴스가 얼마라고 했어요? 60mm 헨리. 그러니까 여기는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60mm 헨리. 곱하기 지금 전류가 10초 동안 5A가 변화됐대요. 10초 동안 5A. 요 DI가 전류 변화량, DT가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초 동안 얼마? 10초 동안 5A가 변화했대요. 예, 10초 동안 5A.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전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전류 변화율. 그죠? 시간당 얼마큼 변했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곱해 주시면 이제 이 값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단위는 볼트겠죠, 볼트.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미리볼트로 물어봤으니까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미리죠, 밀리. 그러니까 답은 30 미리볼트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1번에 있네요. 40번 문제입니다. 자, 회로에서 전류 I의 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먼저 회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저항이 3개의 저항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개. 그때 자, 전압은 10V가 인가가 되고요. 저항 값은 여기가 5옴, 여기가 2옴, 그리고 여기가 3옴입니다. 3옴. 그때 이 전류의 값이 자, 여기가 이쪽에 I, 여기가 I1, 여기가 이제 I2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회로 전체의 전류 요 I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전류의 값을 구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구해주느냐? 바로 이 회로의 합성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저항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 저항을 다시 한번 계속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항만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5옴이 되고요. 여기가 2옴, 3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요 2옴과 3옴은 병렬 연결이니까, 그죠?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 합성 저항 값을 계산해보면 여기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 되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 그럼 여기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2옴이 돼요. 1.2옴. 그리고 이제 5옴과 요 1.2옴은 이렇게 직렬로 나란하게, 그쵸?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합성 저항값은 6.2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2옴. 그러면은 다 구했죠. 전류 I는 합성 저항 6.2분의 인가되는 전압이 10V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1.61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